오늘부터 총선 투표일까지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여야는 경합 지역구가 50곳을 넘는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사전투표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의 한 경찰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광주경찰은 총 4명으로 공무기강이 흐트러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 해양경찰관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해 엄벌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총선 본투표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총선에서 경합 지역구가 50곳을 넘어 한 표 승부가 예상된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판세 분석을 내놨습니다. 우세 지역구는 110석에 경합 지역구가 50석 안팎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여야가 반반씩 나눠 가져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양당 전통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합 지역이 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합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국민의힘은 박빙 지역에 대해 55곳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특히 절반 가까운 수도권 26곳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마지막까지 지지층의 결집과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다 무너지면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여당은 민주당 후보 리스크를 연일 겨냥하고 있고 야당은 정권 심판론 강조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는 가운데 양당 모두 지지층의 투표 참여 독려와 막판 돌발 변수 관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광주와 전남 394개 투표소에서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전날인 오늘 사전투표소 설비와 사전투표 모의시험 진행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사전투표를 앞두고 각 당과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투표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사전투표소에서 이겨야 본투표에서도 이길 수 있다며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거구 출마자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사전투표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제왕 같은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심판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의 고비마다 보여준 광주 시민의 위대한 힘을 투표로서 만천하에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에 반드시 참여하여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진보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에서 진보당 한석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진보당 한석은 광주의 자존심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고 민주당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지를 호소했고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등 각 정당은 새로운 정치와 민생을 위해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총선 본투표의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틀간의 사전투표. 사전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본투표에서도 이긴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각 정당과 후보들은 사전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참여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광주경찰의 수사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10일까지 21건이었던 광주경찰의 총선 관련 수사는 최근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41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41건 중 12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고 1건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고 후원금도 낼 수 없다며 교사에게도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근무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내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의 음주운전 적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인데요.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가 발령됐는데도 음주 비위가 재발하면서 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밤 9시 반쯤 광주시 금호동의 한 교차로 비상등을 켠 승용차 곁으로 경찰차가 바짝 붙습니다. 접촉 사고를 낸 이 승용차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운전자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이었습니다. 당시 A경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경감은 근무 시간에 만취 상태로 이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밤 11시까지 근무였던 A경감은 조퇴를 신청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절 연휴에 같은 경찰서 B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지 한 달 만에 되풀이된 겁니다. 지난 2월에도 서부경찰 C경위가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걸렸고 1월에는 북부경찰서 소속 D경위가 음주운전 중 차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광주경찰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기존의 감찰과 근무 실태 점검이 무색해진 겁니다. 벌써 4번째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빈도수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거거든요. 차량 내에 자가 음주 측정기 이런 것들도 보유함으로써 경찰은 해당 경찰서장의 지휘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해양경찰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최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도 피해 보상을 하지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전남 일선경찰서 2곳에 수사관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전남 일선경찰서 2곳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2021년부터 피의자 5명이 진료받은 병원들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부 등을 확보했는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수색 과정의 피의자들에게 일시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은 긴급한 때가 아니면 집행 사실과 일시 장소를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압수 자료가 의료법에서 최대 10년의 보존 의무를 규정한 것들이라 임의로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수시가 아파트 개발 사업 예비심사위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말 소재지구 아파트 민간사업자 평가에 참여할 예비심사위원 27명 중 7명을 전문가나 사업자의 입회 없이 임의 선정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예비심사위원 선정 절차 등이 이례적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위원을 선정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의 한 주상복합 개발 사업자가 5성급 호텔을 입점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광주시 및 서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 농성동 주상복합 개발사업 시행사와 하얏트 호텔 인터내셔널 홀딩스가 200실 규모의 호텔 입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개발 사업은 농성동 일대 13,000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360여 가구와 업무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9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전남대학 연합프로젝트 리버시티 건축도시 디자인 워크숍이 오늘 광주대학교 호심관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대학 학생들이 낙후된 영산강 주변과 수변 공간 개선을 위한 디자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양한 건축 도시 설계안을 제안하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습니다. 최종 결과물은 오는 10월 광주 전남 건축가회가 개최한 광주아시아 건축대전 행사에서 기획 전시회 형식으로 소개됩니다. 광주FC가 이정효 감독 부임 이래 처음으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광주FC는 어제 광주 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1 5라운드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하며 리그 7위로 추락했습니다. 인천에 먼저 2골을 내준 광주FC는 후반 가브리엘과 이희균 등을 교체 투입해 동점을 만들었지만 김경민 골키퍼가 퇴장당하며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광주FC는 오는 6일 김천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구복규 화순군수가 제9회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에서 리더십 경영 분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경영대상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후원하는 상으로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기관과 기업이 선정됩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전국체전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을 성공 개최로 이끌고 구복규 화순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만원 임대주택 도입 등으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국립치의학연구원 광주유치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연구원 설립의 타당성 논리 개발과 타 지자체와의 비교 경쟁력 분석, 그리고 지역 특화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광주시는 광주시 치과의사회와 지역 치과대학병원, 관련 기업 관계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습니다.